파동 봐봐. 파동 보자. 책 갖고 왔지? 잡아라. 파동이 좀 어려워. 좀 어려우니까 모르는 부분 있으면 확실히 말을 해라. 잡아라. 파동이란 거 뭐냐? 너 괜찮아?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앉아. 내 편한 가방 뒤로 해도 돼? 가방 뒤로 해도 돼? 앞에다 놔봐. 앞에다. 자, 파동 보자. 파동 같은 경우는 물결 파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야. 즉 진동이 이동한다는 거야. 즉 파동의 정의는 뭐냐면 파동의 정의는 진동이 뭘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된다는 거야. 진동이 뭐가? 매질을 통해서 매개체가 되는 물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된다. 전파된다는 거야. 봐봐. 즉 근데 진동이란 건 뭐냐? 에너지야. 결국에는 무슨 뜻이다 이게?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달된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야. 응? 근데 여기서 매질이 있어. 매질은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야. 파동은 매질이 있어도 전파하지만 매질이 없어도 전파하는 경우가 있어. 뭐야? 전자전파. 빛은 우주 매질 없잖아. 그래도 잘 전달하잖아. 근데 물결파라든지 뭐 지진파는 뭐야? 매질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됐니? 근데 매질은 이 진동을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야.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매질은 이동 안 한다. 이동 안 한다. 제자리에서 그렇지. 진동만 하고 이동 안 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파도가 쳐. 근데 여기 돛담배가 있어. 근데 바람 안 불고 동력은 없지. 그러면 얘는 평생 이직거리가 나는 거야. 위아래로 같이 뭐만 전달한다? 에너지만 전달하는 거야. 옆으로. 에너지만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 안 한다. 위아래로 뭐뭐 한다고? 진동만 한다. 이게 매질이야. 그럼 봐라. 파동이란 건 봐라.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파원이 있어. 파원이 있다. 파원이 뭐야, 얘들아? 파의 시작점이야. 근데 봐라. 야, 구면파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면 호이겐스에 올려 있어. 호이겐스에 올린데 허이건스라고 그러잖아. 호이겐스를 안 하고 허이건스에 올려 있어. 허이건스에 원리가 있어. 자, 구면파 같은 경우는 야, 이게 파원이에요. 파원은 파의 시작점이야. 야, 이렇게 이게 구면파를 연결해. 파원을 연결해. 그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다. 그러면 1차 파의 파면이 돼. 파면이. 무슨 말이냐? 이것보다 평면파가 더 쉽다. 1차 파면에
각점은 2차 파에 뭐가 된다? 파원이 돼. 이 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파원이 되는 거야. 파의 시작점. 이렇게 되는 거야. 갖고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면 이게 2차 파면이 되는 거야. 2차 파면이 돼. 2차 파면. 그리고 2차 파의 파면의 각점들이 또 뭐가 되는 거야? 3차 파에 뭐가 된다? 파의 시작점이 된다. 파원이 돼. 또 파원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또 위상이 같은 점 연결하면 3차 파면이 된다. 즉, 선생님 말했지. 파면의 각점들은 다음 파의 파원이 됩니다. 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3차 파면의 각점들이 4차 파에 뭐가 된다? 파원이 되는 거야. 파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파원이 되는 거야. 이때 파면과 파의 이동 방향은 어떻다? 수직이야. 야, 뭐라고? 파면과 파의 이동 방향은 수직. 야, 공면파를 예를 들어볼까? 이게 허위함수의 원리야. 허위함수의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 파면의 각점들은 다음 파의 파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1차 파의 파의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지. 그러면 2차 파가 되는 파면이 되는 거야. 또 2차 파면의 각점들이 3차 파의 파원이 되는 거야. 또 2차 파의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면 3차 파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파면과 진행 방향은 어떻다? 수직이다. 그리고 공면파도 봐. 아까 전에 했잖아. 공면파 여기 시작이지. 공면파 이거지. 그러면 얘가 파원이 이렇게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면 또 파면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진행 방향 봐라. 파면하고 어떤 점? 수직이야. 파면하고 수직이야. 전부 다 수직이야. 봐. 파면하고 어떠냐? 수직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허이언스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파면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고, 파면하고 진행 방향은 어떻다? 파의 진행 방향은 수직이라는 거. 꼭 알아라. 이해됐지? 그러면 봐. 이때 파워는 파의 시작점이야. 그리고 파동이 전파될 때, 파동은 말아. 전파될 때 에너지가 이동하고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하고 뭐만 전달해준다? 에너지만 전달한다. 이거 명심해라. 그리고 파동의 종류를 보자. 몇 페이지냐? 244페이지. 파동의 종류를 보자. 이제 이해됐지? 야, 매질하고 파원 이해됐지? 그럼 봐. 이제 파동의 종류를 보자. 파동의 종류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진동, 파워 뭐냐? 매질의 유무에 따라 탄성파하고 비탄성파로 나눠.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안 나오는데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오는데 유무에 따라 탄성파하고 비탄성파로 나눠. 근데 이건 알아만 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푸는 거예요. 탄성파는 매질이 있어.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 다른 데서 가르쳐준다. 이거는 선생님만 가르쳐주는 거야. 탄성파는 매질이 있어. 근데 얘들아, 이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파동의 전파 속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 그러니까 미란 매질과 소환 매질을 들어봐. 미란 매질은 분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매질의 밀한 정도는 분자들이 얼마나 촘촘히 이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잘못 배웠어. 야, 빽빽하게 있으면 분자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미란 매질, 듬성듬성 있으면 소환 매질이라고 배웠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다. 뭐야?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파동이상, 전파 속력에 의해서. 야, 방해가 적어서 속력이 빠르지. 그럼 소환매질이야. 응? 방해가 적으니까 소환매질이야. 그래갖고 속력이 빨라. 근데 방해가 크지. 그러면 속력이 느릴 수밖에 없지. 느릴 수밖에 없지. 그게 미란매질이야. 야, 파동에서는 우리 매질의 밀한 정도를 분자가 얼마나 촘촘히 있는지가 안 따져. 뭘로 따진다? 그렇지. 전파 속력으로 따져. 방해가 적어서 속력이 빠르지. 그러면 소환 매질이야. 방해가 커서 속력이 느리지. 그러면 뭘로? 밀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탄성파하고 비탄성파하고 좀 틀려. 탄성파에서는 고체하고 기체가 있어. 얘도 고체하고 기체가 있어. 근데 탄성파는 오히려 매질이 빽빽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매질이 있다 보니까 탄성이 있으려면, 탄성이라는 건 뭐야? 용수를 잡아당겼어. 그러면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탄성이야. 탄성은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이 있으면 얘들은 매질이 도움을 줘. 그러니까 매질이 촘촘하게 있지. 그러면 전달이 빨라. 그리고 전파 속력이 빨라. 즉 봐라. 야, 매질이 필요한 얘 파동에 뭐 있어? 소리, 지진파, 물결파, 용수절파가 있지. 예를 들어볼게. 야, 탄성파에서 멀리서 기차가 와. 근데 공기 중으로는 안 들려. 근데 철길에다 목숨 걸고 길을 갖다 대. 그러면 칙폭칙폭 소리가 들려. 고체하고 철길인 고체하고 공기하고 누가 더 빠른? 기체인 공기하고. 철길이 빨라. 고체가 빨라. 탄성파에 속력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속력이 빠르니까 여기서는 얘가 소환매질이야. 오히려 기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잘 전달도 안 되고 전달될 확률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 꼭 미란매질이야. 야, 탄성파에서 속력 따질 때, 미란매질이나 소환매질 따질 때는 소리를 생각해. 멀리서 기차가 오는데 공기 중으로 안 들려. 근데 철길인 고체는 들려. 그러니까 고체가 오히려 속력이 빨라서 소환매질이고, 기체가 속력이 느려서 미란매질. 이해됐니? 근데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 그러니까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는단 말이야. 야, 뭐냐? 전자기파, 전파, 빛이지. 빛도 전자기파에 속해하는 거야. 얘들은 매질이 없어. 우주 공간에서 가잖아. 근데 오히려 빛은 공기 중 그나 통과해. 근데 고체인 여기는 통과해 못 통과해. 방해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못 통과해. 그러니까 속력이 얘가 느려. 그래서 얘가 미란매질이고, 오히려 기체는
방해가 덜해.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 소환매질. 그냥 알고만 있어. 알고만 있어. 응?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 개념이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앞으로 야 매질의 밀한 정도는 뭘로 따진다고? 이제 전파 속력으로 따진다. 방해가 커서 속력이 느리면 밀한 매질. 방해가 적어서 속력이 빠르면 수한 매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알아? 잉? 뭔 말인지 알겠지?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잉?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잉? 네가 이제 사랑이가 배울 거기서도 물리학에서 이제 물리원이 물리학으로 변해. 여기서도 이 파동은 나와. 어? 뭐가? 아, 밀한 매질. 밀한 매질. 밀한 정도. 밀한 정도. 매질의 밀한 정도는 뭘로 따진다고? 분자가 얼마나 촘촘히 있는지가 아니라 전파 속력으로 따진다. 그럼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에 따라, 진동 방향하고 뭐에 따라? 진행 방향에 따라 뭘로 나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하는 거. 횡파하고 종파가 있단 말이야. 횡파하고 종파가 있어. 횡파하고 종파가 있는데, 여기는 나눌 때, 횡파하고 종파로 나누는데, 봐봐. 횡파를 뭐라 그러냐? 일명 고조파라고 해. 위아래 움직입니다. 종파를 우리는 뭐라고 해? 소밀파라고 해. 듬성듬성 빽빽하게. 듬성듬성 빽빽하게 하니까. 그럼 봐라. 얘는 그려보면 확실히 티가 나.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진동 방향은 위아래. 진행 방향은 어디? 이쪽이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네? 이게 횡파야.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이게 횡파야. 고조파라고 해. 그리고 소밀파는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빽빽이 갔다가 듬성듬성. 빽빽이 갔다가 듬성듬성. 진동 방향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진행 방향도 이쪽이야.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나란하네. 이게 횡파야. 종파야. 꼭 횡파의 종류가 뭐가 있어? 굴절파. 지진파의 S파. 그 다음 뭐 있어 또? 전자기 빛이 있어. 횡파에 뭐가 있어? 종파에 뭐가 있어? 소리. 또 뭐 있어? 소리 있고 또 뭐 또 있어? 지진파에 P파. 빨래엔 P종 외우면 돼. 빨래엔 P종 외우면 돼.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얘는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파장을 따질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얘는 밀에서 밀까지 이렇게 따진다. 둘 다 파가 1의 진동한데 간 거리가 얘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얘는 밀에서 밀까지 파장을 이렇게 따진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해결했다. 세 번째 보자 이제. 봐봐. 자, 옆에 파동과 매질도 나오는데 용수열파의 파동의 매질은 용수열이고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고, 야, 소리 음파의 매질은 뭐다? 고체의 제기치다 다 통과해. 전부 다 탄성파야. 매질이 필요한. 이해됐니? 근데 은근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분을 안 짓는다. 구분 안 짓는다.
찍어놔 얘들아. 찍어놓고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책에. 넌 내일 6시에 오세요. 그때 그거 할 거야. 이제 통합과. 뭔 말인지 알지? 응? 어? 아예 내신 시간 박아버리려고. 이제. 인명요구만 하니까, 그때. 인명요구하고 저기 재물포고 하니까. 알았지? 뭐 말인지 알겠지? 똑같이 적어놔. 뭔 말인지 알지? 사랑아. 그리고 보자. 그 다음 이제 파동의 요소가 있다. 파동의 이제 요소가 있어. 파동의 요소를 잘 알아야 돼. 얘들아. 파동의 요소를 갖다가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횡파로 구분해버리자. 응? 횡파로 구분하면 횡파가 고적파 위아래 위아래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랬을 때 제일 높은 지점을 우리는 뭐라 해? 마루라고 해. 마루. 제일 낮은 점 골. 산마루 골짜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제일 처음에 마루가 골이 있고 그 다음 진폭이 있어. 진폭은 뭘로 표현하냐? A로 표현. 앰플리튜드 해가지고 진폭은 진동의 폭이야. 그러면 선생님 마루에서 골까지? 아니야. 조심해.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루까지다. 얘가 뭐라고?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루까지다. 즉 이게 진폭이 아니야. 뭐가 진폭? 이게 진폭. 이게 진폭. 이게 진폭. 이해되니?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어? 타장이 있지. 타장은 말이야. 시읒자 거꾸로 람다야. 이래 진동하는데 간거리. 파동이 이래 진동하는데 간거리. 거리 밑으로 나오면 파장으로 나온다. 파의 길이로. 그러면 야, 한 파장이 오르락 내리락 제자리. 이게 한 파장. 뚜껑 두 개가 한 파장.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야,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한 파장입니다. 한 파장. 한 파장 람다야. 이것도 파장이야. 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잖아. 합해봐. 1이잖아. 자, 야, X축이 거리 미터로 나왔다. 그럼 얘는 뭘 표현한 거다? 파장을 표현한 거다. 그럼 얘가 한 파장. 얘가 2분의 1 파장.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3 파장입니다.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까지. 또 다른 표현을 쓰면 한 위상에서 다음 위상까지 거리가 됩니다. 위상이 뭐냐? 위상은 벡터량이야. 크기뿐만 아니라 뭘 갖는다? 방향을 가져. 봐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파동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다음 순간에 얘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옆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높이가 같은 점이 여기 A, B, C라고 할게요.
선생님 얘들은 높이가 같아. 크기는 같아. 벡터라면서. 근데 방향이 틀려. 봐. 얘는 어디로 내려가? 다음 순간. 아래로 내려가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얘는 어디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A, B, C가 위상이 같은 점이 아니야. 누구만 위상이 같은 점이야. A하고 누구만 C만 위상이 같은 점이야. 왜? 높이는 다 똑같단 말이야. A, B, C가.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 B는 달라. A하고 C만 같아. 그러면 뚜껑 몇 개야? 이것도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파장이다. 한 파장의 표현이 세 개가 있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봐봐. 한 위상, 다음 위상까지 그리자. 그러니까 위상이란 건 뭐야? 높이하고 뭐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돼. A, B는 같은 위상이 아니야. 왜? 방향이 틀리잖아. A, C가 같은 위상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또 다른 표현. 파동의 요소에서 뭐가 있냐? 파동의 요소에 또 뭐가 있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주기가 있어. 주기가 있어. 주기가 있어. 주기가 뭐야? 주기하고 이게 파장하고 주기는 범위는 똑같아. 근데 단위가 틀린 거야. 자, 파장이 1에 진동하는데 간거리였지. 그러면 얘는 뭐냐? 1에 진동하는데 그렇지. 걸린 시간이. 얘는 거리이기 때문에 파장이야.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 세크면 시간 세크면 이게 주기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파장하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고래에서 고래까지 걸린 시간. 그렇게 나갑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범위는 똑같아. 거리하고 시간하고 시간 세크로 나오면 여기가 한 주기. 뚜껑 두 개. 뚜껑 하나가 2분의 1주기. 4분의 1주기. 4분의 3주기. 범위는 똑같아. 뭐만 틀리다? 단위만 틀린 거야. 1에 진동한데 간거리면 파장이고 1에 진동한데 걸린 시간이면 뭐다? 죽인 거야. 범위만 틀린 거야. 근데 이 새끼하고 좀 연결되는 놈이 있어. 누구니? 얘도 마루에서 마루까지, 고래에서 고래까지. 이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좀 틀린 게 이제 진동수가 틀려. 진동수는 프리퀀시로 해갖고 F로 써. 자, 얘는 1초 동안에 진동을 했어. 단위가 헤르츠다. 어디서 많이 봤어?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자. 진동수인 거야. 주파수하고 진동수는 거의 같은 개념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봐라. 근데 봐봐.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봐봐. 얘는 횟수가 앞에 나왔어. 얘는 횟수가 뒤에 나왔어. 얘는 시간이 앞에 나왔어. 얘는 시간이 뒤에 나왔어. 서로 반비례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야. 주기하고 진동수는 따라서 뭐다 얘들아? 역수관계다. 고로 진동수가 일정하지. 그럼 주기도 일정. 역수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진동수가 일정하지. 그럼 뭐라고? 주기도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1초 동안 5의 진동이 있어. 야, 횟수가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진동수야. 진동수야. 그러니까 몇 헤르츠야? 5헤르츠. 그러면 주기는
진동수하고 역수니까 얼마야? 5분의 1이죠. 0.2초. 1회 진동한데 0.52초가 걸린다. 이해됐어? 야, 뒤에가 횟수면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면 뭐다? 진동수야. 그리고 주기는 그거의 역수야. 이렇게 따지면 된다. 이해됐지? 요거 선생님이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전파 속력이라고 했어. 전파 속력을 구해야 돼. 자, 마지막에 전파 속력을 구해야 돼. 전파 속력은 V야. 그러면 속력은 원리에 배웠어, 우리가. 역학 시간에. 일단은 배웠어.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그럼 여기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건 1회 진동한데 걸린 시간인 주기야. 그리고 거리로 쓸 수 있는 거는 1회 진동한데 간거리. 파장을 쓸 수 있다. 근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기 때문에 T분의 1은 F람다로 쓸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이 파동에서 이거 모르면 나가 죽어야 돼. 그 정도로 중요해. V는 라디티분의 주기분의 파장.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야. T분의 람다 또는 F람다로 쓸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정신 차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굴절, 반사, 간섭, 회절 다 이걸로 다 설명해. 봐봐. 책에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자. 첫 번째 매질이 그대로. 그러면 전파 속력이 되죠. 그러면서 같은 매질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서로 간에 간섭, 회절, 평광이. 얘가 원인이야. 그에 따른 결과, 현상이 나와. 자, V는 F람다다. 근데 뭐가 일정? 속력이 일정.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이때는 반대로 하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매질이 변해. 그러면 전파 속력입니다. 그러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는 현상, 반사, 꺾이면서 투과되는 현상, 굴절이 일어나. 봐. 뭐야? 반사, 굴절, 전반사가 일어나. 이때는 V는 F람다다. 근데 뭐가 일정해? 야, 물에다가 젓가락 집어요. 내가 1초에 5번 진동시켰다. 그러면 물속에도 몇 번 진동이야? 5번이야. 똑같이 5번이야. 그러면 매질이 변할 때 뭐가 일정하다? 진동수가 일정하네. 그러면 다른 말로는 주기도 일정하다는 말이야. 역수니까. 그러면 진동수가 일정해. 그러면 이때 속력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다? 비례한 거야. 자, 그래서 전파 속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전파 속력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야. 찍어놔. 얘들아, 책에 안 나왔지만 중요하다 이거. 찍어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기본 개념이야 이거. 응? 기본 개념이야 여기까지가. 응? 유상도 설명했다 선생님이. 응? 유상도 뭐라 했어? 유상은 뭐라 했어? 여기 나왔잖아. 자, 매질의 각점들의 위치와 진동,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벡터량이야. 크기뿐만 아니라 뭘 갖는다? 위상은 방향을 갖는다.
그리고 파동의 그래프는 야 x축이 위치면 파장으로 나타나는 거야. 변이와 위치 그래프는 봐라. 어떤 순간에 파동의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진폭과 파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이하고 시간의 그래프는 야 매질이 한 점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얘는 뭘 알 수 있어? x축이 시간이니까 주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주기, 진동수, 진폭도 알 수 있어. 이렇게 시간, 이렇게 변이하고 위치, 거리의 그래프는 진폭하고 뭘 알 수 있어? 파장. 변이하고 시간의 그래프는 뭐야? 주기, 진동수, 진폭을 알 수 있다. 이해됐지? 선생님 말했잖아. x축이 거리면 파장. 파장으로 나타난다. 진폭. 근데 x축이 시간이면 주기, 진동수, 진폭으로 나타난다.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올라와봐. 얘들아, 올라와봐. 그럼 보자. 파동의 속력이 있는데, 야, 파동의 속력 245페이지 봐봐. 자, 파동은 한 주기 동안, 아니다. 좀 쉬어. 잡았으니까. 사랑이 좀 쉬고 잠게. 주세요. 자, 보자. 그러면 보자. 이제 245페이지를 봐봐. (245페이지를) 보자. 거기에 파동의 속력에서 뭐가 나왔냐? 자, 봐봐. 파동은 속력은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주기 T분의 파장 람다야. 그리고 V는 F람다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여기서는 V는 T분의 람다 또는 F람다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하냐? 같은 매질레에서는 봐라. 같은 매질레에서는 봐. 선생님 말했잖아. 뭐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진동수하고 파장은 역수관계야. 같은 매질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때 매질에 따른 전파 속력이 있다. 매질에 따른 전파 속력이 있어. 매질에 따른 전파 속력이 있는데 알아? 거기 뭐라고 하냐면 줄에서 파동의 속력을 보았다. 줄에서는 어떻게 하면 파동의 속력이 빠를까? 자, 어떻게? 야, 뭐냐면 이게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 같은 매질레인데 속력이 같은 매질레에서 빠르려면 줄이라는 같은 두께와 같은 재질로 만들었어.
근데 빠르려면 이게 줄이 가늘수록 빨라. 왜? 야, 가늘어야지만이 뭐해? 똑같은 에너지 줬을 때 어떻게 돼? 이게 힘들지 않지. 그리고 팽팽하게 당길수록 이게 빨리 전파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물결파의 속력은 조심해야 돼. 야, 같은 매질인 물인데도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깊은 곳, 여기는 얕은 곳이야. 그럼 얘는 파동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깊은 곳은 꿍꽝꿍꽝을 몇 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방해가 적은 거야. 방해가 적으니까 속력이 빨라. 그러니까 무슨 매질? 수압 매질. 근데 얕은 곳은 어떠냐? 꿍꽝꿍꽝을 많이 해야 되네? 방해가 크네? 속력이 느려. 그러니까 속력이 느리니까 미랄 매질이 돼요. 물결파에서는 깊이에 따라 미랄 매질이냐 소압 매질이냐 그러던데 깊이가 깊으면 꿍꽝꿍꽝을 덜 해도 돼. 방해가 적어. 그러니까 소압 매질인가 속력이 빨라서. 근데 얕은 곳은 꿍꽝꿍꽝을 많이 해야 돼. 즉 방해가 커. 속력이 느려. 그러니까 소압 매질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야, 소리에서 보자. 소리에서 보자. 선생님 말했지. 여기에는 어떠한 말도 없어. 야, 미랄 매질, 소압 매질을 찾을 때 전파 속력으로 찾는단 말이 없어. 야, 속력이 빠르면 미랄 매질, 속력이 빠르면 방해가 적어서 소압 매질이고, 속력이 방해가 커서 속력이 느리면 미랄 매질이라는 걸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 푼다. 소리의 전파 속력. 거기다 적어놔. 공식이 있어. 소리의 속력은 331 플러스 0.6T야. 그래서 T는 온도야, 온도. 뭐에서 결정돼? 온도에서 결정돼. 자, 소리는 일반적으로, 자, 봐라. 일반적으로, 야, 소리는 고체보다는, 야, 탄성파이기 때문에 소리는 탄성파잖아. 탄성파이기 때문에 매질이 있으면 잘 전달해줘. 전달 속도 빠르다겠지. 그러니까 멀리서 기차 오는데 공기 중으로 안 들리는데 철길에는 들리고. 그러니까 그거 제일 빠르다. 고체, 액체, 기체 수준. 전파 속도. 탄성파이기 때문에 매질이 있으면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이 제일 빨라. 고체일 때. 그 다음 액체, 기체 수준이다. 그리고 또 뭐가 준다? 온도가 영향을 준다. 온도가 높을수록 전파 속력이 빨라. 속력이 빨라. 가지고 수압 매질. 온도가 낮을수록 속력이 느려져. 미랄 매질. 우리가 평균 기온은 15도라고 봐. 그럼 15를 곱해봐. 0.6겠다. 9야. 그러면 소리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340m/s야. 그게 마야. 이게 1초에 340m를 갔지. 소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더 빠르지. 그러면 마 1을 넘는 거야. 음속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야, 근데 340m/s가 1초에 340m를 가는 거야. 느린 거 같지? 졸라 빠른 거야. 봐봐. 1m/s는 아워로 고치지. 킬로미터 아워로 고치지. 3.6km/h예요. 그러면 340m/s. 이거에 340배야. 1000km가 넘기가 1시간에 1000km 넘기가 나는 거야. 그러면
서울하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도 남아. 시간이. 엄청 빠른 거야. 엄청 빠른 거야. 엄청 빠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음속을 돌파하지. 그러면 비행기 지나고 난 다음에 소리가 꽝꽝꽝꽝꽝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소리가 뭐에 영향 받냐고? 온도에. 온도에 영향 받아. 이거는 책에 나오기. 온도가 뭐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빠르다.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걸 적어놓으면 뒤에 이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속담에서 나올 거다. 이게 다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된다. 응?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왜 말했지? 이제 파동의 굴절이 나온다. 파동의 굴절과 반사가 나와. 굴절과 반사가 나오는데 굴절과 반사는 여기서는 반사는 취급 안 하는데 선생님이 반사도 할 거야. 야, 파동의 굴절과 반사가 있어. 일괄적으로 굴절과 반사는 동시에 일어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해. 근데 전부 다 반사한 경우만 하나가 있어. 전반사야. 전반사야. 이것밖에 없어. 자, 파동의 굴절과 반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법선이 있어. 경계면의 수직인선을 우리 뭐라 그래? 법선이라고 해. 법선이라고 해. 근데 파동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원래매질로 되돌아가. 근데 원래매질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속력이 똑같아. 그러니까 입사각하고 법선하고 입사파하고 이런 각을 입사각이라고 해. 입사각 I라고 해. 근데 이 반사파하고 법선하고 이런 각을 반사각이라고 해. 반사각은 어떻다? 똑같아.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얘가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야. 굴절과 반사는 같이 일어난다. 첫 번째, 반사의 법칙은 뭐냐? 반사는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전파 속력이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때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어떻다? 같다.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어떻다? 반사각은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의 첫 번째다. 그리고 이 파동들이 파하고 접선 같은 평면상이 있어야 된다. 파동하고 접선이 같은 평면상. 이게 반사의 법칙이야. 근데 이제 봐. 반사의 법칙이 있고 이제 파동의 굴절을 보자. 파동의 굴절을 보자. 파동의 굴절을 보자. 원래는 좀 이렇게 나눠야 돼. 파동의 굴절 반사하고 빛의 굴절하고 반사하고 나눠야 돼. 왜? 파동은 탄성파고, 빛은 비탄성파란 말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구분을 안 지었어. 근데 파동의 굴절을 보자.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 전파 속력이 바뀌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서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야.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물결파가 왔다. 물결파가 이렇게 왔다 얘들아. 물결파가 왔다. 자, 물결파가 이렇게 왔대. 근데 이렇게 꺾였대. 이렇게 꺾였대. 그러면 먼저 법선 그린다. 경계면과 수직인 법선을 그려. 기준이 되는 선을 그려. 아까 전에 선생님이 허이언스의 원리가 뭐라 했어? 파면과 진행 방향은 뭐다? 얘들아? 수직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얘가 파면이. 근데 파면은 마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가 마루하고 마루 사이지. 이게 한파장인 거야. 한파장인 거야. 이따 또 설명할게.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 되어 있지. 그러면 수직으로 그려봐. 이렇게 되는 거야. 진행 방향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제 아우 잘못 그렸어. 아이 진짜 짜증나.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지. 완벽하게는 못 그렸다만 그래도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파장. 마루하고 마루지. 한 파장이야. 람다오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마루하고 마루야.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되는 거야. 람다트야. 이해됐어? 그리고 다 입사파하고 법선하고 이루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 얘들아? 이게 입사각 I가 된다. 입사각 I가 된다. 굴절파하고 법선하고 이루는 거야. 이게 굴절각이 되는 거야. 굴절각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봐라. 여기서 잘 봐봐. 이게 I야. 그럼 얘가 90도야. 90 마이너스 I야. 그러면 얘가 또 90도잖아. 그러면 얘가 I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봐. 얘가 90도지. 그러면 얘가 I면 얘가 90 마이너스 I야. 그러면 얘가 90 마이너스 I니까 얘도 90도 돼야 되니까 얘가 I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R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90 마이너스 R이야. 근데 삼각형 내각압은 180도지. 그러면 얘가 90도야. 그러면 얘가 R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봐봐. 얘가 I야. 근데 얘가 90도야. 그럼 얘는 90 마이너스 I지. 그럼 뭐 얘도 90이어야 되잖아. 90도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I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R이야. 그러면 얘가 90 마이너스 R이지. 근데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90 마이너스 R이고 얘가 90도니까 얘가 R이 돼. 이해됐지? 그리고 이 길이를 가운데 길이를 이 길이를 L이라 그러잖아. L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봐라.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사인 I가 나와. 사인 I는 빗변분의 높이지. 그러면 L분의 람다가 되냐? 사인 R은 또 얘도 L분의 람다 2야. 그러면 이걸 람다 5로 바꾸지. 람다 5는 봐라. 람다 5는 뭐가 되는 거야? L 사인 I가 되는 거야. 람다 2는 L 사인 R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워지네? 자, 근데 얘가 1면이라고 그러고 얘가 2면이라고 그러고. 그럼 봐. 첫 번째. 자, 보자. 보자. V는 F란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지? 매질이 변했지.
1매질하고 2매질이 다르지.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뭐가 일정하다? 매질이 같을 때는 속력이 일정해. 매질이 달라지면 진동수가 일정해. 진동수가 일정하다. 진동수가 일정해. 그러면 무엇도 일정해? 이거하고 역수인 주기도 일정해. 그러면 속력하고 파장은 비례야. 근데 자 얘들아 굴절률이 있어. 굴절되는 정도예요. 굴절률은 봐라. 자 굴절률은 뭐다? 얘들아 야 속력이 빠르면 꺾일 시간이 없어. 덜 굴절돼. 당연한 거야. 속력이 느리지. 그럼 어떻게 된다? 굴절된 시간이 충분한 거야. 굴절률이 커. 속력이 빠르면 덜 굴절되네. 속력이 느리면 많이 굴절되네. 속력하고 굴절률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 속력이 빠르면 얘들아 굴절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덜 꺾이고 직진해 버린다. 근데 속력이 느려. 꺾일 시간이 충분한 거야. 굴절될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하고 굴절률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이해됐지? 만약에 굴절이 많이 되지. 그럼 굴절감은 어떻다? 줄어버려. 그러니까 또 굴절 가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게 편해. 굴절이 많이 되면 굴절각은 어떻다? 줄어버려. 이렇게 굴절각하고 굴절률은 반비례. 그러면 반비례니까 얘들은 비례야. 이해됐어? 근데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파장이 누가 길어? 람다 1하고 람다 2 중에서 누가 길어? 하원아 누가 길어? 람다 1이 길잖아 지금. 이만큼이고 람다 2는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지. V1하고 V2는 무슨 속력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비례지. 이렇게 돼. 굴절률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지. 이 얘기야. 그러면 속력이 상당히 빠르면 무슨 매질이 있어? 소환 매질이야. 속력이 느리면 미란 매질이야. 얘는 소에서 밀로 갔네? 사랑아 정신 차려. 먹냐? 안 먹었냐? 껌을 다 씹었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 자 뒤에도 나올 거야. 소에서 밀로 가지. 그러면 누가 크다?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 입사각이 커. 이것만 해보면 돼. 입사각이 커. 근데 미래 소면 반대야. 누가 더 크다? 굴절각이 더 크다. 이것만 알아. 위에 것만 알면 자동적으로 밑에 건 해결해. 지금 소에서 밀려갔거든? 그러니까 누가 커? 입사각이 더 크다. 굴절각보다. 이해됐지? 미래 소는 반대다. 그러면 자 이제 상대 굴절률이야. 야 1매질과 2매질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들의 각각의 굴절률은 몰라. 그러지만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굴절되는 정도는 안 변해. 굴절률은 똑같아. 1매질과 2매질이 정해져 있지. 그러면 1매질과 2매질의 절대값은 몰라. 굴절률에. 그러나 1매질에 대해서 2매질은 항상 같은 비율로 꺾여. 그 상대 굴절률은 일정하다. 이게 상대 굴절률이야. 1매질과 2매질을 정해져 있어. 근데 이 얘들의 굴절률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그렇지만 1매질에 대해서 2매질이 꺾이는 정도는 정해져 있어. 이해됐어? 매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해됐어?
이게 상대골절율이야. 각각의 상대값은 몰라. 아니 절대값은 몰라. 1매질과 2매질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나 1매질에 대해서 2매질이 꺾이는 정도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야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골절율이다. 그러면 자 봐라. 문값이 나왔어. 지금 이 값이 나왔단 말이야. 이 값이 나왔어. 이 값을 그대로 써. 그럼 뭐야? 람다 2분의 람다 5분 사인 R분의 사인 R가 됩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야 파장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V2분의 V1을 주는 거야. 근데 굴절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그러니까 N5분의 N2가 돼. 이게 뭐다? 상대 굴절 스네르 법칙이다. 이게 스네르 법칙. 이렇게 나오잖아. 스네르 법칙이. 봐라. 파동이 1매질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였어. 그러면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야. 그러면 파면에 따라 수직으로 진행 방향을 그려. 이때 진행 방향과 법선 이등각이 입사가. 진행 방향과 법선 이등각이 꺾이는 굴절각이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야. 그리고 이때 파면과 파면은 뭐다? 마루하고 마루니까 파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도 파면과 파면이 뭐가 되는가? 마루하고 마루니까 파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 길이를 공통된 길이를 스몰 a이다. 그러면 얘가 i니까 얘가 90-i, 얘가 i가 됩니다. 얘가 r이니까 얘가 90-r, 얘가 r이 됩니다. 그래갖고 사인 값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i는 L분의 람다 5입니다. L분의 람다 5입니다. 여기서는 사인 r은 L분의 람다 2야. 그러면 람다 1에 대한 공식, 람다 2에 대한 공식으로 하면 람다 5는 L 곱하기 사인 i야. 람다 2는 L 곱하기 사인 r이야. L 지워. 그러면 람다 2분의 람다 5는 사인 r분의 사인 i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뭐랬어? 매질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뭐가 일정해야 돼? 진동수가 일정해야 돼. 그럼 이 속력과 파장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근데 선생님이 뭐랬어? 아까 친구. 속력이 빠르면 꺾일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 그러니까 덜 꺾여. 속력이 느리면 꺾일 시간이 충분해. 그러니까 많이 꺾여. 그러니까 속력과 골절률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지금 야 파장이 누가 길어? 람다 1이 길지. 람다 2보다. 그러면 속력도 V1이 V2보다 빨라. 그러면 얘는 속력이 빠른 데서 속력이 느린 데로 오기 때문에 소에서 밀로 진행한 거야. 그리고 굴절률은 반대야. 그러면 소에서 밀릴 때 누가 크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때 따라서 1매질과 2매질을 몰라. 근데 1매질과 2매질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각각의 굴절률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꺾이는 정도, 상대 굴절률은 언제나 일정하다. 언제나 일정해.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람다 2분의 람다 5는 사인 r분의 사인 r이야. 근데 람다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니까 V2분의 V5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됩니다? 속력하고 굴절률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N1분의 N2가 됩니다. 그래갖고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스네르 법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유도를 해줬다 나. 하원이 좀 알겠어? 알겠으면 모르겠어. 모르는 부분 말해. 설명해 줄게. 자 봐라.
파동의 물질을 보자. 자, 파동의 물질 거기야, 거기. 245페이지. 파동의 물질은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지면서 파동이 진행 방향이 변하는 거야. 옆에 봐. 자동차가 아스팔트를 가다가 잔디로 가. 그러면 어디가 빨라? 아스팔트일 때가 속력이 빠르겠지. 근데 잔디로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있잖아. 야, 차의 오른쪽 바퀴가 먼저 진입한단 말이야, 잔디로. 그러면서 오른쪽 바퀴가 느려져. 그리고 왼쪽 바퀴는 빨라. 그러니까 꺾여버려. 꺾여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장난감 자동차가 아스팔트에서 잔디로 비스듬히 진행할 때 오른쪽 바퀴가 먼저 잔디에 들어가서 속력이 느려지고 자동차는 오른쪽 바퀴로 꺾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파동도 성질이 다른 매질을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지면서 달라져서 진행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의 물질에서 말하는 파동이 1매질에서 2매질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비는 항상 일정하다. 또 두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 V1과 V2의 와 파장 람다1과 람다2도 B도 일정하다. 뭐냐? 야,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뭐가 일정하다고? 진동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속력하고 파장은 비례해요. 근데 속력이 빠르면 덜 굴절된다고 있어요. 그러면 속력하고 굴절률은 반비례해요. 이해됐어? 근데 이때 여기서 공식이 나왔어. 람다2분의 람다5는 사인 R분의 사인 R이야. 그러면 속력하고 파장은 비례니까 속력도 V2분의 V1이 되는 거야. 근데 속력하고 굴절률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니까 N1분의 N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사인 B는 항상 일정하다 했지.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자, 파동이 굴절할 때 따라서 사인 R분의 사인 I, 람다2분의 람다1, V2분의 V1은 일정하다. 근데 굴절률은 반대야. N1분의 N2로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파동이 굴절할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뭐는 안 변한다? 진동수하고 주기는 안 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비세굴절을 보자. 비세굴절을 보자. 그다음에 비세굴절을 해볼게. 비세굴절을 해볼게. 간단한 비세굴절. 오히려 쉽지. 법선이야, 경계문이야. 이렇게 진행하다가 입사강선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다. 매질이 달라졌어. 입사강선하고 법선하고 있는가? 입사강이야. 그리고 뭐 또 한다? 얘들아? 원래 매질로 되더라고. 이게 입사강선이야. 이게 반사강선이야. 근데 원래 매질로 되더라기 때문에 전파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반사강선하고 법선하고 있는가? 반사각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어. 입사각하고 반사각. 이해됐어? 근데 이 굴절광선하고 법선하고 있는 거는 굴절각이야. 이게 굴절각이야. 근데 얘들아, 진폭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반사와 굴절은 어떻다? 선생님 뭐라 했어? 같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러면 에너지가 반사파하고 물러나게. 굴절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야, 파동의 세기는 인텐시티는 뭐에 비해?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해. 근데 다른 매질이니까 뭐는 일정해? 진동수를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진폭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 오케이. 봐봐. 진폭이 입사파의 진폭이 뭘로 나뉘어? 반사파하고 굴절파로 나뉘지. 그러니까 입사파가 진폭이 제일 커.
이해됐어? 에너지가 나뉘기 때문에. 반사 골절은 어떻다? 동시에 일어나. 근데 반사만 일어난 거는 전반사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면 자 방해를 많이 받는다. 응? 그러면 뭐라고?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져. 그러면 얘가 뭐야? 미란매질이야. 무조건 미란매질로 뭐한다 얘들아? 굴절한다. 뭐라고? 미란매질로 굴절한다. 얘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지. 어디로 꺾였어? 아래로 꺾였지. 그러면 아래가 뭐다? 미란매질. 위에가 수학매질. 무조건 방해를 많이 받는다. 성령이 느려지지. 그러면 미란매질이야. 미란매질로 무조건 굴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어. 그러면 아래가 미란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로 꺾였어. 그러면 위가 미란매질이야. 무조건 뭐라고? 미란매질로 굴절한다. 이해됐어? 찍어놔. 찍어놔. 그리고 좀만 더 하고 끝낼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그래서 선생님도 말하자면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도 나머지는 다른 매질이니까 다른 매질을 만나니까 빛도 어떻게 돼? V는 F란 거야. 뭐가 일정해? 진동수 일정해. 그러니까 속력하고 파장은 비례해. 그리고 굴절율하고는 반비례해. 굴절각하고는 비례해. 이게 나오고 자 똑같아. 소에서 밀로 가면 누가 크다?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 입사각이 크다. 밀에서 오면 반대야. 뭐가 크다? 굴절각이 더 크다. 그때는. 그리고 자 1매질과 2매질이 정해져 있어. 근데 야 입사각이 커지지. 그러지만 정비례는 아니지만 굴절각도 어떤가? 이때는 커지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정비례는 아니야. 입사각이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굴절각도 정비례는 아니지만 커져야 돼. 굴절각. 이해됐어? 이게 비대가 비대굴절. 똑같아. 자, 비대굴절은 봐봐. 굴절율은 매질이 비대속력이 V에 대해서 진공해서 비대속력 C를 갖다가 그 B로 했을 때 굴절율은 뭐냐면 얘가 공기고 얘가 뭐 다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속력은 뭐냐? 굴절율은 뭐냐면 잡아라. 자, 지금 1매질에서 2매질로 갔지. 근데 1매질이 진공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N12는 N1분의 N2야. V2분의 V1이야. 그러면 이때 물은 거의 진공 공기는 1이란 말이야. 매질이 1을 하고 숨도. 그리고 얘가 N이야. 그리고 V1일 때 비세속력이지. 진공일 때 속력이지. 얘가 C야. 비세속력을 C라고 하지. 그럼 이때 얘를 갖다가 V라고 해. 이때 속력. 따라서 굴절율은 뭐니? V는 C야. 그게 나왔잖아. 거기 나왔지?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상대 굴절 가지고 구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굴절 법칙, 얘도 스네르 법칙 다 통돼. 굴절율이 N1인 매질 1이 굴절율이 N2인 매질 2로 진행할 때 N12는 사인 R분의 사인 I, V2분의 V1, 그리고 또 N1분의 N2, 그리고 람다 2분의 람다 1 다 똑같다.
똑같다. 이해됐지? 됐어. 오늘 몇 가지? 안 되면 한번 봐. 이거는 한 2번 봐야 돼. 알았지?